오늘 첫날 지구과학 첫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은 부담 갖지 마시고 1년 동안 우리 같이 어떤 걸 공부할 건가 그것만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용은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교과서는 일단 그 차례 페이지 뭐 지금 내 파일상으로는 6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6페이지 맞나요? 교과서를 펼쳐주시고요. 차례만 볼 거예요. 오늘 차례만 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중학교 때도 그랬고 1학년 때도 우리 과학 내지는 통합과학 이런 이름으로 과학을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게 2학년이 되면은 과목이 나눠져요. 그죠? 물리학,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할 지구과학. 이렇게 4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학은 어떤 게 물리학일까요? 어떤 거 중학교 때 혹은 뭐 1학년 때 어떤 거 혹은 통합과학 실험에서 했던 거 어떤 내용이 물리학에 해당이 될까? 속도, 뭐 가속도, 그다음에 힘. 여러분 1학년 때 중력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물리학에 해당이 돼요. 또 뭐 전기라든가 자학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리학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은 산 염기 반응 이거 1학년 때 해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물리학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원자라든가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생명과학은 동물, 식물, 동물, 식물 다 아울러서 그 제일 어렵다고 하는 유전이라든가 완두콩 갖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개구리 해부하고 이런 것들도 다 생명과학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지구과학은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오는 화산, 지진, 해일, 또 뭐가 있을까? 태풍. 그리고 이거는 원래 물리학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나라 몇몇 나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구과학 쪽에서 그냥 수업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주예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과학을 1년 동안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럼 다시 차례로 가서 보죠. 그럼 지구과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자, 1단원은 고체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고체지구. 그 다음에 2단원은 대기와 해양. 고체지구는 딱딱한, 고체가 딱딱하다라는 뜻이니까 땅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고체지구에 해당되는 거는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은 대기는 뭐 태풍, 해양은 해류, 뭐 해일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3단원 우주, 우주도 또 뭐 다양한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3단원에서 우리 우주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구과학이 어떻게 구성되나 그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구과학을 분류할 때 크게 우리 단원 나눠져 있는 대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원래는 두 가지이겠죠.
천문은 우리 게 아니니까. 고체지구과학. 그다음에 유체지구과학. 유체 그냥 지구라고만 할까요? 그다음에 천문. 고체지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산, 지진 뭐 이런 거를 다루는 내용이고, 요거에 해당되는 학문을 전통적으로 지질학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 거기에 나오는 고생물학자 공룡연구원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질학을 한 사람이 돼요. 생명과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라 지질학의 한 부분 중에 고생물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체지구. 유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뭔가 흐르는 물질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흐를 수 있는 애들. 어떤 애들? 해일과 태풍. 다시 말해서 물과 공기. 그래서 유체지구에 해당되는 전통적인 학문 이름은 해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바다에 해당되는 게 해양학. 대기, 태풍에 해당되는 게 대기학.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천문은 우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천문학. 천문학도 크게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관측 천문학하고 천체 물리학. 관측 천문학은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하늘 열심히 쳐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천체 물리학은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 물리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주를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과학을 네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자, 난 물리가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공과대학은 가기 싫고 순수과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과를 가면 돼? 물리학과를 가면 돼요. 나는 고등학교 때 화학을 공부해 봤는데 화학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대학을 갈 때 무슨 과를 가면 돼요? 화학과를 가면 돼요. 나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공부해 봤는데 생명과학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생명과학과를 가면 돼요. 지구과학이 너무 좋아. 근데 지구과학을 대학 가서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구과학과는 없어요. 이런 과들이 있어요. 지질학과, 해양학과, 대기학과, 천문학과 이런 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지구과학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지구과학 교육과나 혹은 과학교육과 과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교육과를 일단 입학을 한 다음에 지구과학 전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지질학과가 그나마 좀 그 대학에 모든 학과가 다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질학과가 그나마 좀 이 중에서는 많은 편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질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전국에 그 도 이름 딴 대학들 있잖아요.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 충청북도에는 충북대학교, 충청남도에는 뭐 충남대학교 이런 식으로 각 지방 거점 공립대학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대학급은 돼야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서울대학교,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거점 공립대학이죠.
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 이름을 조금씩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지구환경과학과라든가 혹은 지구시스템과학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 이름을 순수하게 지질학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꿨다. 그 다음에 해양학은 아마 바다를 끼고 있어야 끼고 있는 대학에서나 개설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대는 우리나라 대표 대학이니까 모든 과가 다 개설이 되어 있는 편이라 서울 기준으로 아마 해양학과는 서울대에만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과는 서울 기준으로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 거기에만 또 개설이 되어 있고, 천문학과도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종대에 그 다음에 경희대 이 정도에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지구과학교육과는 과학 선생님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이런 무슨 교육과를 가는 거죠. 사범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가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제 과학교육과 서울 기준이에요. 우리 모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를 들어가서 지구과학 전공을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저기 경기도 쪽으로 이전을 했죠.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 거기를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학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보면 이쪽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글쎄 1년에 1명 정도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학들이 좀 유명한 대학들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은 하지만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와서 진학할 때 되면 이제 자기 성적에 맞는 학과로 바꿔서 진학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지구과학의 체계는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 같이 봤고요. 교과서 보면서 1년 동안 우리 어떤 거 배울 거고 진도는 대략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과서. 자, 제일 처음 나온 게 고체지구죠. 고체지구 아까 무슨 학문이라고 했지? 그렇죠? 지질학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의 변동.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배울 거는 뭐냐면, 일단은 핵심적인 건 내용은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는 판구조론이라는 거예요. 판구조론.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단원으로 들어가서 지구의 역사.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의 역사를 좀 알아보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기에 해당되는 거는 대기학, 그 다음에 해양에 해당되는 게 해양학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를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가 대기하고 해양은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요. 바람이 세게 불면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를 같이 묶어놨다. 근데 또 그 고체지구하고 여기 있는 해양학하고 또 연관이 지어지기도 해요. 또 왜 그러냐면 바다의 일단 바다의 밑바닥은 또 땅이잖아요. 그래서 해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지질학하고도 연관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우리 권역이라고 나누는데 그래서 고체지구에 해당되는 거는 직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다에 해당되는 거는 수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대기에 해당되는 걸 기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기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직권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다음에 얘네들 전체 영향을 서로 뭐 영향을 또 다 주고받지만 또 여기에다 뭘 하나 더 추가하냐면 생물권도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뭐 오늘 그냥 워밍업이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수권하고 기권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죠? 태풍이 크게 불면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그죠? 태풍은 기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해일은 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파도가 많이 쳐서 암석이, 바위가 침식됐다. 이런 것들은 얘네들의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가 교과서 전체 구성이 내용이 한 200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2학기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4번의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200 나누기 4 하면 평균적으로 한 번에 50페이지 정도 그렇게 되겠죠. 이게 근데 대단원이 4단원으로 딱 나눠져 있으면 한 번에 한 단원씩 하면 딱 좋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해봐야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는 처음부터 여기 지질 구조까지 현장학습 이거야 그냥 참고자료니까 빼고 지질 구조까지 아니면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지층의 나이까지 요거는 좀 여기서 한번 끊든가 여기서 한번 끊더라도 고쳐지고 한 내용이지만 좀 끊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소단원으로 몇 개야? 한 6개에서 8개 사이 한 7개 전후가 되겠네요. 그렇게 아마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강 한번 훑어보면 여기선 판구조론이라는 거를 배울 거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퇴적구조와 퇴적환경 해서 뭐 지질구조 해서 뭐 단층이라든가 습곡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배워볼 거고 그다음에 뭐 지층의 나이 같은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암석이 뭐 몇 억 년 된 돌이다 이런 거 알아보는 거 그런 거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압과 날씨 변화 이거는 기본적인 일기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태풍 우리 1년 중에 기상현상으로서 가장 큰 현상이죠. 태풍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악기상이라는 게 여기 악자가 나쁘다 그런 것들 우리나라 뭐 여름에 비가 폭우가 많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해서 해수의 표층 순환. 그 바닷물도 흘러다녀요. 그리고 그걸 그냥 파도만 치는 게 아니라 흘러다니는데 그거를 해류라고 불러요. 네, 표층, 표면층, 그러니까 바다의 얕은 부분, 거기서 흘러다니는 해류하고 바다의 저 깊은 데서 흘러다니는 해류, 바다 밑바닥 근처에서 막 흘러다니는 해류는 흐르는 원인이나 흐르는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바다가 온도가 변한다든가 그랬을 때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런 내용이고, 지구 전체 어떤 기후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우주는 물론 이제 그 관측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 천체망원경으로 하늘을 들여다보는 거, 그 다음에 천체 물리학, 두 개가 서로 띄워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지금 요 교과서에서는 그 천문 단원이 관측 천문학보다는 천체 물리학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천문학 싫어가지고 수능에서 막 지구과학 선택 안 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관측 천문학 때문이야. 관측 천문학 자체가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별을 봤으면은 그 별이 어디 있는 별인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의 위치를 나타낼 때 좌표계를 써요. 천문 좌표계. 근데 요게 어려워요. 요게 골치가 아프고 문제를 꼬아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구과학 앞에서 지질학, 그 대기학, 해양학 재밌게 잘 배우다가 여기서 선 놔버린 경우가 많은데 요게 G1으로 갔다가 G2로 갔다가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여기 어디로 가 있냐면 지구과학 2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수능에서 지구과학 1 선택자가 좀 많이 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천체 물리학 그러면 관측 천문학 말고 또 하나 천체 물리학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체 물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아까 누구였어? 어떤 사람들이었어?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다 뭐 천재 뭐 이런 소리 듣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쉬우냐?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내용들만 담아놨으니까 크게 겁먹지 않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별의 물리량. 그러니까 주로 지금 여기서 다룰 내용은 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생을 보내다가 어떻게 죽게 되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계 행성계 탐사, 외계 생명체 탐사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런 거 배워볼 거고 그래서 요거는 별 하나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더 큰 우주를 생각을 하는 거죠. 더 큰 우주죠. 우리 우주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진화를 해왔나?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단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1년 동안 우리 같이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요거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선생님하고 자유롭게 채팅이 됐던 아니면은 뭐 온라인 클래스 상에서 어떤 발표 기능 이런 거 이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은 마치겠습니다.